주식과 코인 투자를 미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지난 18일 고성에서 벼를 수확하던 콤바인에 불이 났습니다. 기계 과열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공원 일몰제로 고층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창원 대상공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능은 문이과 통합 등 변화가 많은 만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veryone knows I'm passionate. Know why? Look at how passionate Koreans are. 등번호 7번을 단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매력 7가지를 꼽았습니다. 네, 그 7가지는요. 열정과 창의성, 똑똑함, 빠름, 애교, 재미, 화려함입니다. 손흥민이 출연한 한국관광공사의 이 홍보 영상이 최근 너튜브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세계적인 축구 스타니까 팬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과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구석구석 매력을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준비도 슬슬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길 바라면서 헬로티비 뉴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한 달여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이과 통합 첫 수능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르는 두 번째 수능이어서 신경 쓸 부분도 많은데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업이 한창인 고상교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출제 경향까지 되짚어보는 교실에는 긴장감마저 서립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확실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 기준을 맞추는 수능이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수시 지원을 해놓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수능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 학력을 잘 맞췄으면 하는. 이번 수능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에서 문이과 구분이 없는 선택형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예측이 어려워 부담도 크지만 수능 전형 선발이 확대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면서 어느 때보다 수능 최저 확보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수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수능 입시 시간은 오전 8시. 코로나로 오전 8시 반으로 늦춰진 등교 시간과 늦은 밤에 공부 습관이 많은 고3. 기출문제를 풀며 오답 노트를 활용하고 실전 수능 시험에 맞춘 시간표 적용은 필수입니다. 수능에 가장 유사한 문제가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6월, 9월을 통해서 새로운 유형 문제들이 많이 선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고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도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수능에서 경남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9건, 시험장 내 금지 물품과 행동도 사전에 챙겨야 합니다. 싸늘해진 날씨 속에 다가오는 수능. 경남에선 31,127명의 학생이 다음 달 18일 시험을 치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공원 일몰제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창원 대상공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고층 아파트 건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가입니다. 바로 옆으로 보이는 공원 부지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창원 중심가에 위치한 대상공원입니다. 공원 일부 부지에 최고 33층 높이 1,7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창원시가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민간 사업자와 손을 잡은 결과입니다. 고층 아파트 건설 소식에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택에는 햇빛이 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되기 전에 그 일몰로 인한 그늘이 지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그 불편을 느끼라고 생각을 되고, 또 초상권, 뭐 바람길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그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고. 반대 대책위는 현재 주거 전용 지역인 토지 용도를 변경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거나 아파트 건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 우려의 창원시는 일조권 문제 등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반영해 세대수를 200여 가구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지 용도 변경은 도시 전체 계획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이 제기된 만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중앙동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창원 대상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보상금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늦어지면서 도시공원 조성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주 경남에서는 하루 평균 2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가 전체 40%를 넘게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창원과 양산, 진주, 거제 순서입니다. 또한 확진자 한 명이 주위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전주보다 감소한 0.61을 기록했습니다. 추정 감염 경로는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가 64%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경남 지역 확산세가 줄고 있긴 하지만 가족과 지인 접촉 감염이 늘고 있는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20만 명으로 전체의 64.6%입니다. 주식과 코인 투자를 미끼로 허위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60억 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39살 A씨 등 36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투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선후배 사인 이들은 국내 총책과 현금 인출, 범행 계좌 대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66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1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36명 가운데 13명을 구속해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또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대포 계좌 개설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검토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25분쯤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의 한 논에서 벼를 수확하던 콤바인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콤바인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콤바인이 과열해 아래쪽에 지피 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또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농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찰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7일 새벽 1시쯤 함양-울산 고속도로 밀양분기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경위는 이날 부산에서 술을 마시고 밀양으로 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까지) 남해대교를 관광지로 만들기로 한 남해군에서는 특히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브릿지 클라이밍이 핵심 콘텐츠로 꼽힙니다. 주탑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아찔한 체험, 취재기자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남해대교는 지난 1973년 지어진 국내 최초 현수교입니다. 섬이었던 남해를 육지와 연결하면서 이내 남해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후 5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이젠 차량이 아닌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변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남해대교 꼭대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이른바 브릿지 클라이밍이 꼽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직접 한번 올라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사업을 담당하는 남해군 문화관광과 공무원, 대교시설 관리요원과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체험 전 작업화와 안전모, 안전줄을 착용하고 전문가에게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부에 올라가면 난간이 있긴 한데 따로 안전로프를 칠 테니까 거기다가 안전고리를 좀 걸어서. 올라가는 길은 현수교를 지탱하는 와이어 위입니다. 사람 한 명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폭인데 철망으로 돼 있어 발 아래가 훤히 보입니다. 한 발 한 발 오를수록 눈앞엔 남해 바다가 아찔하게 펼쳐지고 멀리 보이는 붉은 주탑은 그 높이를 실감케 합니다. 그렇게 안전고리를 걸었다 뗐다를 반복하기 여러 번, 5분 정도를 올랐더니 마침내 남해대교 가장 높은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높이는 무려 50m입니다.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인지 모든 사물이 작게 보입니다. 옆으로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 장소인 노량해협도 보이면서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람들도 처음 보는 풍경에 연신 감탄을 보냅니다. 정말 웬만한 사람 아니면 다리가 후두둑 떨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은 체험을 해봤지만 그 어떤 것보다 풍경도 좋고 스릴도 넘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이 느낌들이 높이와 그 따라서 기분이 좀 짜릿해지고 스릴이 넘친다는 이런 기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보니 생각보다 무섭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남해군은 이날 오르면서 파악된 수정 보안 사항을 향후 사업에 반영할 계획. 내년 방문의 해에는 차량을 통제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체험객 중에 두려워서 전진이 안 된다든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 난간이라든지 안전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남해대교의 브릿지 클라이밍. 남해 관광에 또 다른 매력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창원시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과 손을 잡았습니다. 19일 창원시는 내년 청년농업인 특별시 선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의 농업인 육성기관인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한국농수산대 졸업생이 귀농할 경우 정주 여건을 개선해주고 창원 지역 고등학교의 입시 설명회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수산대는 현장 실습 교육을 운영하고 전문 농업기술 전수 등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997년 개교한 한국농수산대는 현재 5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체 약 85%가 성공적으로 영농에 정착했습니다. 고 김영식 신부 선종 2주기를 맞아 19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고성군 이화공원 내 성직자 묘역에서는 백두현 군수와 김두관 국회의원, 박종훈 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종 2주기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고성에서 태어난 김영식 신부는 부마 민주항쟁과 6월 민주항쟁 등 경남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의령군이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군은 기존 학교 활동으로 제한됐던 지원을 학원 수업 이후까지로 확대하고 1인당 월 30만 원의 택시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택시비 지원 범위도 지역의 초중 고등학생 모두로 확대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에서 괌과 사이판을 오가는 국제선 직항노선이 다음 달 다시 운항할 전망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김해와 괌 노선 주 1회, 김해와 사이판 노선 주 2회 운항 등 김해공항 노선 확대 방침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칭다오 1개 노선만 운항 중입니다. 국토부는 운항항공사 등을 선정해 중대본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운항은 다음 달 중순쯤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22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를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공립중등과 보건, 사서, 전문상담, 영양특수로 선발 인원은 모두 503명입니다. 응시하려면 2022년 2월 기준 선발 과목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3급 이상 인증서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접수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 2차 실기평가는 내년 1월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